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스마트머니톡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돈을 잃게 만드는 지표, 바로 이 RSI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같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신호를 넘어서 진짜 수익을 내는 전략적 도구로 만드는 모든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마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어보셨을 거예요. RSI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니까 사고, 70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니까 팔아라. 와, 정말 간단하고 매력적인 공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글쎄요, 생각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단순한 규칙 때문에 오히려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대체 왜 이 매력적인 공식이 그토록 위험한지 그 구조적인 함정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단순한 과매도 매수, 과매수 매도 전략을 변동성이 아주 큰 나스닥 선물 시장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적표입니다. 승률 한번 보세요. 40에서 55%. 이건 사실상 동전 던지기랑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평균 손익비가 1보다 작고 기대값이 0 또는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략을 반복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는 내 계좌가 우하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지는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추세가 한번 강하게 터지는 장에서는요. 이길 땐 푼돈 벌고 질 땐 목돈 잃는 구조 때문에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서 최대 손실폭, 즉 MDD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실패의 핵심 원인, 그건 바로 추세와의 불협화음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때 아래 RSI 지표를 한번 보세요. 70을 훌쩍 넘어서 과매수 구간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과매수 신호를 보고 이제 곧 폭락하겠구나 하면서 성급하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시다시피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도 포지션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스닥처럼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 RSI 과매수는 하락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RSI 마스터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RSI를 제대로 길들이기 위한 완전 정복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RSI의 근본적인 함정이 뭔지, 그리고 이걸 극복할 3가지 핵심 열쇠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같은 지표가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는지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을 이용한 단타 트레이딩 심화 전략과 지수 ETF를 활용한 장기 투자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RSI를 예측이 아닌 대응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RSI의 근본적인 함정을 파헤치고 이걸 극복해서 진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3가지 핵심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선 RSI가 대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Relative Strength Index, 우리말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주식시장의 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동차 속도계가 지금 차가 얼마나 빠른지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RSI는 현재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즉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중에 어느 쪽 힘이 더 센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RSI가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현재 추세가 얼마나 과열됐는지 또는 침체됐는지를 알려주는 계기판, 일종의 진단도구라는 그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속도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RSI의 활용도를 그야말로 극적으로 높여줄 3가지 핵심 열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시장 국면을 읽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거대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방향성 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장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추세 필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열쇠는 성급한 진입을 피하는 확인 매매 기술입니다. 과매수나 과매도 신호가 떴다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힘이 꺾이는 걸 확인하고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지혜죠. 마지막 3번째 열쇠는 똑똑한 퇴장 계획입니다. 진입만큼, 아니 어쩌면 진입보다 더 중요한 손절과 익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RSI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시장 국면 필터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30분봉 같은 짧은 차트를 보고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요, 더 큰 시간 단위인 일봉 차트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승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가 뚜렷한 방향 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보 국면일 때 30분봉 RSI 역추세 전략의 승률은 58%에서 65%까지 치솟으면서 최적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봉이 하락 추세일 때는 승률이 40%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럴 땐 그냥 RSI 전략을 끄고 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 표가 말해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큰 강물의 흐름, 즉 일봉 추세를 거스르면서 작은 파도, 즉 30분봉 신호를 타려고 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확인 매매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RSI가 과매수 기준선인 70을 막 돌파했을 때 성급하게 고점이다 하고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물리게 됩니다. 확인 매매는 이럴 때 바로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RSI가 70 위에서 놀다가 힘이 빠져서 다시 70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진입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과매수 신호가 진짜로 힘을 잃고 모멘텀이 꺾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추세의 꼭지를 잡으려는 욕심 대신 모멘텀이 꺾이는 걸 확인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크게 줄이고 승률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의 핵심 원칙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RSI로 진입하고 가격으로 선절 익절한다. 이건 정말 별 5개짜리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RSI는 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 아주 훌륭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RSI 지표는 잊어버리고 오직 실제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진입 후에는 직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고 매도 진입 후에는 직전 고점이 뚫리면 손절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가격 구조를 기준으로 퇴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RSI 값이 얼마로 돌아왔다고 청산하면 너무 일찍 이익을 끊어내거나 잦은 손절을 유발해서 결국 계좌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RS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열쇠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똑같은 RSI 지표가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와 장기 투자자가 RSI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우선 목표부터가 다르죠. 트레이더는 짧은 시세 차익을 노리지만 투자자는 길게 보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용하는 시간대도 달라요. 트레이더는 신호와 노이즈의 균형이 잘 맞는 30분 봉을, 투자자는 시장의 큰 사이클을 보기 위해 일봉을 봅니다. 진입 방식은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트레이더는 확인 매매를 통해 한 번에 정밀하게 진입하는 반면 투자자는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적립식 진입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유리하게 관리합니다. 손절 규칙도 트레이더에게는 칼 같은 기계적 손절이 생명줄이지만 투자자에게는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큰 필터를 통해서 대세 하락장 자체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처럼 내가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내 성향과 목표에 따라 RSI라는 도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파도를 타는 단기 트레이더를 위한 실행 매뉴얼입니다. 30분봉 나스닥 선물, 즉 NQ 차트에서 RSI를 활용한 평균 회귀 전략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단타 전략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 뭐였죠? 네, 바로 시장 국면 필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표는 언제 총을 쏘아야 하고 언제 숨어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작전 지도입니다. 일봉 차트가 명확한 횡보 국면일 때 이 전략은 58%에서 65%에 달하는 높은 승률을 보이며 최적의 환경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과매수에서 팔고 과매도에서 사는 양방향 매매가 모두 유효해요. 하지만 일봉이 완만한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추세를 거스르는 매도 진입은 금지하고 오직 조정이 올 때, 즉 RSI의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만 하는 눌림목 공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봉이 하락 추세일 때는 이 전략의 승률이 40%대로 급락하니까 아예 매매를 중단하고 관망하는 것이 내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똑같은 RSI 신호를 보고도 초보자와 숙련된 트레이더의 접근 방식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초보자는 보통 RSI가 75를 넘으면 반사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손절도 RSI가 50으로 돌아오면 하는 식으로 지표에만 의존하죠. 하지만 숙련된 트레이더는 다릅니다. 진입은 RSI가 75를 넘었다가 다시 아래로 꺾이는 확인 매매를 하고요. 손절은 지표가 아니라 직전 고점 가격이라는 명확한 가격 구조에 기반해서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모든 전략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일봉이 횡보장일 때만이라는 엄격한 필터 조건을 지킨다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장기적인 생존과 퇴출을 가르는 겁니다. 진입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익절이죠. 수익을 그냥 주는 만큼 먹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숙련된 청산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일종의 모멘텀 추적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후에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첫 음봉이 나왔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음봉의 종가가 직전 양봉의 종가를 확실히 깨고 내려가거나 또는 힘없는 음봉이 2개 연속으로 나올 때 익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봉완충 장치를 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미세한 흔들림에 속아서 너무 일찍 이익을 실현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고요. 진정한 모멘텀이 소진되는 시점에 청산해서 기대 수익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이 전략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해요. 가장 흔한 실패 사례는 바로 이 가짜 횡보 구간입니다. 시장에 크게 급등하거나 급락한 다음에 잠시 숨을 고르는 조정 구간이 나타나는데 겉보기엔 딱 횡보처럼 보이거든요. 이때 RSI 과매수 과매도 신호를 보고 역추세로 진입하면 에너지를 재충전한 추세가 다시 터져 나오면서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한 규칙은 직전 1, 2일 안에 아주 큰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박스권은 횡보가 아니라 추세의 일부라고 보고 매매를 쉬는 겁니다. 이 외에도 ADX 지표의 후행성 문제나 저변동성 압축 구간, 중요한 뉴스 발표 전후에는 전략을 잠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마음 편하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장기 투자자를 위한 RSI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수 ETF 분할 매매 전략 운영 매뉴얼입니다. 장기 투자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조합,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개별 기업과 달리 망할 위험이 거의 없고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 ETF. 둘째, 단기적인 노이즈를 싹 걸러내고 시장의 큰 사이클을 보여주는 일봉 RSI. 그리고 셋째, 타이밍의 저주를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분할 매매.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대처럼 안정적으로 결합될 때 RSI는 매우 강력하고 마음 편한 장기 투자 도구가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분할 매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표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RSI 과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가진 돈을 한 번에 모두 투자하는 단일 진입 방식은요. 만약 그 지점이 진짜 바닥이 아니라면 엄청난 손실과 심리적 압박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3분할 매매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추가 하락이 나올수록 오히려 내 평균 매입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건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아서 심리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고요. 계좌의 전체적인 손실폭을 완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는 검은색 선이 200일선인데요.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RSI를 이용한 장기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은 이겁니다.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RSI 과매도 매수 신호를 사용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신규 매수를 중단한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과 같은 거대한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는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모든 자산에 30, 70이라는 똑같은 RSI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산의 변동성과 성장 특성에 따라서 이 임계값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S&P 500 지수 추종 ETF인 SPY는
RSI가 40 아래로만 내려와도 1차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훨씬 큰 반도체 지수 ETF인 SOXX는 RSI가 35, 30, 심지어 25까지 더 깊게 내려왔을 때 분할로 접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극단값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장기 투자 전략의 모든 규칙을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듯이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지금 가격이 200일 이평선 위인지 아래인지 시장 국면부터 판단한다. 둘째, 만약 강세장이라면 RSI 값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 또는 매도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셋째, 약세장이라면 신규 매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지금 나의 모든 결정이 두려움이나 탐욕 같은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근거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심리 점검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연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며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RSI는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 말이죠. 성공적인 RSI 운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마인드셋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째, RSI는 절대로 혼자 쓰지 마세요. 항상 200일 이평선 같은 든든한 추세 필터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가 전부입니다. 수익을 줬기 전에 분할 매매와 명확한 손절 원칙으로 손실부터 통제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셋째, RSI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지금 시작이 좀 과열된 것 같지 않아? 혹은 너무 침체된 거 아니야?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다른 분석 도구와 자신만의 원칙을 종합해서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매매 전략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 나스닥 30분봉이나 일봉에서 전향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죠. 저 역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실제 투자금을 넣고 매매하지는 마시길 바라며 본 영상은 이 전략으로 어떠한 수익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디 충분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자신만의 전략을 검증하고 다듬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RSI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시장의 작은 파도를 타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시장의 큰 물결을 따라서 묵묵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투자자에 더 가까우신가요?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진짜 첫걸음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